이화는 미정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홀로 집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박미정. 그녀는 서울의 한 옥탑방에 살면서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며 그 좁은 10평 남짓의 옥상 공간에 스스로 자신을 가둡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되뇌입니다. 미정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고무줄을 끊으며 괴롭히던 아이는 맨홀에 빠져 다치고, 단순히 사탕을 선물한 아이조차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납니다. 그때까지도 미정은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인기 많은 익종 오빠를 만났습니다. 미정은 자꾸만 그 오빠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다는 오빠는 갑자기 말벌에 쏘여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치료를 받은 오빠는 그 후로 서울로 대학을 갔고 더 이상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도 거기 있었지? 학교 친구들은 익종 오빠가 다친 이유가 미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반 친구 정화는 그게 왜 미정이 때문이냐며 미정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미정의 아빠는 미정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생일 선물로 용돈을 줍니다. 미정의 엄마는 미정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딸 생일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아빠는 못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학교에 식중독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모두 남학생들입니다. 친구들은 또 미정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비 오는 날 미정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화는 또 미정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자신의 집이 반대편임에도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나 너 좋아해. 이거 쓰고 들어가. 갈게. 정화는 우산을 미정에게 건네고 홀로 비를 맞으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번개가 내려치고 미정은 불길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날 정환이가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미정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소풍날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 또 남학생 한 명이 다가와 친절을 베풉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남학생은 다쳤습니다. 학교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다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사고당한 남학생들은 모두 미정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미정을 향해 수군대는 소리가 마치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끝내 누군가 미정이 마녀라는 소문에 도화선을 당깁니다. 미정의 아빠는 혼자 공부하는 미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빠는 학원에 다녀도 된다고 하지만 미정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아빠는 자꾸만 미정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미정이가 엄마가 죽은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낄까봐 신경 쓰이나 봅니다. 박미정, 너 왜 잘못한 사람처럼 맨날 숨어 다녀? 알지도 못하는 박상호라는 아이가 다가와 정환이 죽은 건 미정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상호는 미정과 함께 있는 정환을 봤습니다. 상호는 정환이 죽은 게 절대 미정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날씨 탓을 번개 탓을 하라고. 그만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화를 내? 미안. 그게 아니라. 상호는 자꾸만 미정을 따라옵니다. 그리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미정아, 사실은 나 너 좋아해. 그리고 상호는 갑자기 끊어진 전깃줄에 감전당해 죽습니다. 그날 박미정이 상호와 같이 있었다는 소문이 돕니다. 박미정 근처에도 가지마. 너도 죽을 수 있어. 미정은 슬프지만 애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안 그 어디에도 미정이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미정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아니, 사람들 사이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미정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자 아빠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미정의 아빠는 학교를 찾아가 미정이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주동자가 누구냐는 말에 같은 반 친구였던 다은은 다들 그랬다고 답합니다. 미정의 아빠는 미정이 놓고 간 짐을 챙기는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벤치에 쓰인 낙서를 지우는 동진을 봅니다.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마녀라고 그게 이해되나? 헛소문이에요. 그 아이는 절대 마녀가 아니에요. 지금은 방법이 없지만 언젠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미정의 아빠는 동진에게 그 방법 꼭 찾아달라고 합니다. 미정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생각하고 온종일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 곰팡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미정이의 아빠는 그런 소문이 자꾸만 도는 것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미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고 호통을 칩니다. 미정이 남자를 홀린다는 소문을 동진의 엄마도 듣습니다. 미정의 아빠는 미정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게 싫습니다. 재수 없는 고양이 쫓아버리라고 생각 없는 말을 내뱉는데 미정은 재수 없긴 자기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을 책망합니다. 동진의 엄마가 운영하는 농약가게에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간 미정의 아빠. 도대체 왜 농약가게에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간 걸까요? 고양이 밥을 사다 주자 귀한 딸 미정이 웃습니다. 미정이 웃는 게 아빠는 너무나 좋은가 봅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미정의 아빠.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서울에 가자고. 아빠는 미정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미정이 미안한 감정을 느낄까 아빠는 아픈 풍치 치료 핑계를 댑니다. 그런 아빠의 노력에 미정은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미정은 밖으로 나갑니다. 자신 때문에 홀로 외로이 감자밭에서 일하는 아빠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독사가 나타나 미정을 물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미정이 정신을 차렸을 땐 아빠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빠 설마? 아빠는 미정의 뱀독을 입으로 뽑아내다가 오랫동안 앓던 풍치 때문에 중독됩니다. 미정이 도움을 요청하자 아빠는 사람들 부르지 말라고 말립니다. 절대 사람들이 알면 안 돼. 혹여 사람들이 수군될까? 죽어가면서도 아빠는 미정의 걱정만 합니다. 아무도 모르지? 네, 아무도 몰라요. 미정은 울먹이며 답합니다. 그렇게 미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아버지마저 죽인 마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도망치듯 마을을 떠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구한 운명이네요. 만약 내가 미정이라면 그 기구한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상 드라비오였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